군제대 후 학교에 복학했지만 나는 쉽게 무리에 녹아들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같은 학과 형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취미도 비슷하고 털털한 성격에 재미있는 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만나 놀곤 했었다. 여느 때처럼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형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틀 뒤 이사 좀 도와줄 수 있겠냐면서. 물건은 별로 없지만 이사업체를 부르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차로 같이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갑자기 웬 이사지? 멀리서 통학 중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학교 근처 원룸을 찾기 쉽진 않을 텐데 나의 의문에 대답하듯 우연히 근처 부동산을 지나가다가 저렴한 매물을 발견해서 당장 계약했다며 형은 신이 난 듯 이야기했다. 어차피 공강날인지라 나는 아버지 차를 빌려 함께 물건을 옮겼다. 평소에 털털한 성격이 묻어나오는 듯 짐의 양은 많지 않았고 둘이서 한 번에 옮기는 것이 가능했다. 오래되어 이곳저곳이 녹슨 낡은 원룸. 수돗물이나 제대로 나올까 걱정될 정도였지만 의외로 집 내부는 깨끗했다. 도배를 새로 한 것인지 리모델링을 한 것인지 마치 새집 같았다. 가구를 배치해보니 내가 살고 있는 원룸보다 좋아 보여 부러울 정도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형은 어딘가 이상해졌다. 처음 이변을 느낀 것은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다. 한 번 가면 꽤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배탈이라도 난 것인가 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해서 뒤를 따라가 보니 세면대 앞에서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손을 닦고 있었다. 갑자기 웬 깔끔을 떠냐며 장난스럽게 말을 걸자 형은 멋쩍게 웃더니 뭐가 손에 계속 묻는다고 대답하고는 손 씻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얼핏 보았을 때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지만 형이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갔다. 형의 손은 피부병에 걸린 듯 갈라지고 피가 났다. 밥을 굶고 있는 것인지 살은 점점 빠져 앙상해 보일 정도였다. 하루는 그런 형이 안쓰러워 보여 식재료를 싸들고 요리라도 해줄까 자취방에 놀러갔다. 간단한 볶음밥 같은 거였지만 나 역시 자취를 오래 해 자신이 있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어젯밤에 허하게 술 한잔하고 아직 자는 중인 건가. 문고리를 잡고 돌리자 문은 잠겨있지 않은 것인지 쇳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상한 점은 바로 눈치챌 수 있었다. 마치 새 집처럼 깔끔한 방.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했다. 간단한 식기와 이부자리만이 존재하는 방에는 이사할 때 들고 왔던 가구들은 버려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형은 내가 온 것도 모른 채 바닥을 걸레로 훔치고 있었다. 인사를 해봤지만 나를 무시한 채 너무 더러워 지워지지 않아 하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깨끗해 광이 날 정도인 바닥을 계속해서 벅벅 문질렀다. 기괴한 모습에 나는 당황했지만 일단 요리라도 할까 하여 가져온 식재료를 바닥에 내려놓자
언제 무시했냐는 듯 나를 보고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다. 음식을 거기에 놓으면 어쩌냐면서 이제 먹을 수 없다고 광적으로 소리치더니 멀쩡해 보이기만 하는 식재료가 썩었다고. 전부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다. 화가 난다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을 나섰다. 현관을 나선 뒤 나는 낡은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빠졌다. 형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무엇인가 끈적한 위화감의 손을 바라보자 손등에 언제 묻었는지 모를 녹처럼 보이는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비벼 지워버리고는 집으로 향했다. 그날부터 형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전화는커녕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다. 형의 소식을 알게 된 건 며칠 뒤 경찰을 통해서였다. 형은 기괴한 모습으로 자취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나였고 최근에도 연락을 보냈기에 나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형은 방 한가운데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다고 한다. 살점이 떨어질 때까지 자신의 몸을 마구 긁었고 의식이 멀어질 때까지 이 행동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설명하시던 경찰분은 나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사건 당시 나는 본가에 내려가 있었기에 범인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아마 조사 중간에 계속 화장실에 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나는 최근 이상했던 형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결국 심신미약으로 인한 자살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어디서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손에 끈적한 것이 계속 묻어 기분 나빴다. 손등뿐만이 아니었다. 바닥에도 옷에도 녹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이 남아있었다.